안녕하세요, 민도쌤입니다. 세계로 향해 뻗어가는 글로벌 기업 아모레퍼시픽. 아모레퍼시픽이 정말 오래간만에 수시 채용을 시작하고 성황리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여러분 함께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부터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자, 상반기 아모레퍼시픽이 신입사원을 수시 채용하고 있습니다. 열정 가득한 인재들의 뜨거운 도전으로 아모레퍼시픽과 함께할 인재를 모십니다. 이렇게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아모레퍼시픽에서 지금 모집하고 있는 모집 분야와 자격 요건을 잘 살피셔야 되고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거는 반드시 자소서는 글쓰기보다는 여러분들의 키워드 그리고 개인 컨텐츠 선정이 중요하다. 그죠?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녀석들을 여러분들이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당연히 모집 분야 및 자격 요건에서 우리가 활용을 해봐야 됩니다. 꼭. 자,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이 있고요. 이커머스 쪽이 있고요. 디자인 영역, 인사 영역 이렇게 그리고 인재 개발 그리고 재무 이렇게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대다수 디자인을 제외하고는 문과 쪽에 가까운 직무들이고요. 여러분 좋은 기회가 온 만큼 최선을 다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직무 내용에서 여러분들이 이 직무 내용을 꼭 좀 잘 보시고 별표를 다 하신 다음에 여기에서 무조건 찾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예시를 들자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내가 이커머스 영업 쪽에 지원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 1순위, 2순위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3개 정도인데 기본적으로 여기에서 봤을 때는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온오프 옴니 채널의 전략이고요. 그리고 플랫폼 시장입니다. 그래서 이 3가지에서 여러분들이 먼저 하셔야 되는 내용이 뭐냐라고 했을 때 자, 1차적으로 내가 온라인 기반의 경험이 있느냐? 온라인 기반의 경험이 있느냐? 이걸 무조건 찾아내셔야 되고요. 이 경험이 있다면 어차피 이게 오프라인으로 연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무조건 옴니 채널이라고 표현하셔도 상관없으십니다. 그래서 옴니 채널을 활용하셔라. 그리고 옴니 채널이 꼭 아니더라도 플랫폼 내에서의 경험이 중요하고요. 그 외에는 이 온라인과 기본적인 플랫폼 경험이 있다면 요거를 써주시고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 한 경험들이 뭐냐? 당연히 트렌드를 분석했고 어떠한 비즈니스 카테고리를 활용했느냐 이걸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저는 시장 조사했습니다 라는 과거의 마케팅 관습에서 벗어나서 여러분들이 채널을 정해줬기 때문에 이커머스 쪽에 쓰고 싶은 분들은 이커머스 채널 쪽으로 활용을 하시고요.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쪽은요. 자, 여기에서는 고객과 트렌드 조사를 해본 친구들은 일단은 보편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마케팅이라고 생각할 때는 여기를 지원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주요 요소가 있어요. 글로벌 마케팅이기 때문에 글로벌 경험을 선호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PR과 인플루언서 관리를 해본 경험들이 요즘 꽤 되거든요. 그래서 유튜브나 다른 블로그나 SNS 매체들을 활용해서 인플루언서들을 활용한 경험들이 꽤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멘티분들 글을 봐도 꽤 많이 나오고요. 그런 경험들이 많은 분들은 이쪽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토대로 고객과 소통을 하는 거잖아요. 단순히 오프라인에서 고객과 소통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 글로벌 고객들과 만나야 되는데 우리가 글로벌 고객들을 한 명 한 명 쉽게 만나는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유튜브와 블로그, 페이스북 이런 것들을 활용하지 않습니까? 인스타그램도 그렇고요. 그런 내용들을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디자인 또한 제품과 그래픽 디자인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화장품에서는 정말 중요한 게 이 패키지에 대한 디자인이기 때문에 이 패키지가 핵심 키워드가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한번 가볼게요. 인사에서는 기본적인 인사에 대한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HR에 대한 내용이 나왔는데 자격 요건에서는 여러분들 여기를 포인트 좀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글로벌 HR, HQ, 헤드쿼터라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글로벌 법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법인들 간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HR, 그러니까 인사 지원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활용을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글로벌 법인을 지원한다라고 했을 때 당연히 글로벌 경험이 있는 친구들이 좋겠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외국어 역량 우수자를 우대한다고 적혀져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HR 관련된 경험도 요즘 꽤 집중적으로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많아서 활용 꼭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인사와 노무에 관련된 지식, 그러니까 인재 개발은 교육 쪽에 관련된 경험들이 많다면 이쪽으로 활용하시는데 그 외에 인사제도와 노무, 그러니까 법적 리스크죠. 노사관계에 대한 근로기준법 기반의 리스크를 좀 아시는 분들은 이 인사 쪽을 활용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이 무조건 좀 별표를 쳐드리는 부분이 뭐냐면 우대사항입니다. 우대사항은 이력서의 스펙적인 부분을 아예 디자인 계열 전공자로 우대하겠다. 이거는 이력서에 들어가는 스펙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요거는 기본적으로 탑재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외에 이제 디자인 툴을 활용을 좀 많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선호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툴을 활용한 프로젝트를 보여주셔야 되겠죠. 똑같습니다. 인재개발은 제가 아까 교육 쪽이라고 했죠. 그래서 교육학이나 심리학을 전공한 친구들은 무조건 이쪽을 넣으시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교육 관련된 활동들을 했던 친구들, 학생을 가르치거나 아니면 일반적인 교육 봉사를 한 친구들도 꽤 되거든요. 그런 친구들은 이쪽에 가깝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파이낸셜 요소에 관심이 많은 친구들은 당연히 파이낸셜 플래닝 쪽이고요. 회계 법인이라든지 기본적으로 재무 회계 쪽에 작은 기업이라도 경험이 있는 친구들은 활용해 주시는데 여기에서 제가 항상 자소서에서 강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냥 거기서 제가 계산을 하고 어카운팅을 했습니다. 이런 애널라이징을 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비즈니스 단위에 대한 내용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A라는 회계 법인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3개월간 한 거예요. 그랬을 때 손익 분석을 하고 대차대조라든지 인컴 스테이트먼트를 여러분들이 활용했을 텐데 여기에서 드러내야 될 거는 내가 지금 어느 비즈니스, 그러니까 어느 업종의 고객사를 분석했는지를 보여주는, 이게 상당히 중요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요즘에는 각광을 좀 받는 게 관리 회계 쪽이기 때문에 이쪽 관련된 전공이나 심화 전공을 하신 분들은 활용해 주시면 상당히 좋겠습니다. 그래서 경영학도이면서 재무 관련 자격증을 좀 가지고 있는 분들은 단연컨대 재무를 활용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제가 요걸 토대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1차적으로는 개인 컨텐츠를 보는 데 있어서 우대사항에 뭐가 내 경험이 존재하는지를 유무를 살펴보고요. 두 번째는 자격 요건에 있어서 학력이 당연히 돼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직무 내용을 살펴보신 다음에 자, 1번과 2번에 따라서 그들이 당연히 1번을 우대하기 때문에 1번이라고 제가 해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토대로 여러분들은 개인 컨텐츠를 최소한 5개 정도는 여러분들이 세팅을 해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모레퍼시픽 자소서를 좀 보면 이게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좀 오탄가 이렇게 했는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글자 수가 많다는 거는 그만큼 자격 요건에서도 해당되는 부분을 전공, 심화 전공도 좀 활용할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사회활동 경험으로 채우기에는 너무나 많은 글자 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선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요.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제 눈을 의심한 게 삼천자가 나와 있는 거예요. 삼천자가. 이게 진짜 삼천자일까? 다시 여러 가지 사이트를 좀 보면서 했는데 진짜였어요.
저도 말이 안 나오는데, 예, 그쵸,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이거 아모레퍼시픽이 요즘에, 대량 희망퇴직도 많이 받고 있었고, 상당히 좀 많이 아팠어요. 그죠? 코로나 시국에 좀 타격을 많이 입은 기업이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이것은 조금 우리한테 가혹하지 않느냐. 예? 예, 저도 지금 너무 이거는 조금, 진짜 자소서를 풀면서 벌써 7년, 8년째 하면서 이렇게 주는 거는 이제 우리 취준생들을 그냥 한번 제대로 써봐라. 좋은 의미에서는 제대로 쓰면 제대로 한번 테스트팩해서 뽑아주겠다. 이럴 수도 있고, 예, 자신 없는 사람은 애초부터 그냥 쓰지 마라. 이런 거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15,000자가 과연 이게 지금 제가 그래서 이 중에서 뭐 하나만 쓰십시오. 이런 거를 계속 찾고 있었어요. 그게 아니라 진짜 5문항이고 3,000자가 5문항이니까 15,000자인데 그 역대급인 것 같습니다. 역대급입니다. 아무튼 역대급이지만은 최선을 다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여러분들이 수월하게 가는 방법을 조금 고안해 드리자면, 저라면, 그죠? 이건 뭐 정석적인 방법은 없어요. 저라면이에요. 저라면. 민도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는 이제 질의를 많이 받는데, 저라면 2개씩 갑니다. 이거 뭐 3개씩은 못하겠어요. 1000자 3개씩 없어요. 저라면 일단 2개씩만 해도 700에서 800자씩 2개씩 해가지고 1000자씩 2개 해도 좋고요. 그래서 600에서 1000자가 기본 우리 세팅 값이잖아요. 3000자는 이런 의도로 우리가 이해를 하자고요. 좋은 의미에서 그래도 이해합시다, 여러분들. 좋은 의미에서 좋은 의미로 생각이 들지는 않지만 그거 너무한 거 아니에요, 진짜? 그죠, 여러분? 그렇지만은 좋은 의미에서는 많이 써서 포트폴리오처럼 많이 써라, 많이 내라. 그러면 우리가 변별력 있게 봐주겠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만 해도 지금 개인 콘텐츠 몇 개 필요해요. 지금 제가 세팅한 것만 해도 에피소드라고 이렇게 하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잖아요. 그러니까 개인 콘텐츠 10개가 진짜 명확하게 기업에 쓸 만큼 많은 게 지원자들이, 제가 드리고 있는 멘티들도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학업까지, 봉사활동까지 다 끌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학업이랑 봉사활동, 여러분들이 있는 아르바이트까지 다 끌어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최선을 다하는 모습은 보이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내가 지금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이거는 좀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요구하는 사항은 그래도 최대한 깔끔하게 보이도록 하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런 글일수록 너무 길어지면 루즈하니까 그 부분 조금 조심하시고요. 자, 회사를 선택하는 기준입니다. 여기서는 기업 분석 2개가 필요하겠다, 이렇게 먼저 세팅해 주세요. 그래서 여기서는 기업 분석이 2개가 필요하겠다. 2개를 세팅해 놓자. 그래서 이렇게 먼저 세팅을 이렇게 해 놓으세요. 기업 분석을 2개를 내가 세팅해 놓고 그와 관련해서 아모레퍼시픽이 왜 적합한지 이렇게 했는데, 자, 분석해 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아모레퍼시픽이 오프라인 시장에서 지금 상당한 타격을 입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제가 좀 최근에 좀 이슈가 되는 거니까 건강식품에 대한 지금 화장품에 집중된 사업을 체질을 개선하고 있는 게 지금 아모레의 트렌드거든요. 그래서 건강식품 관련돼서 이제 향수도 좀 하려고 하고, 그래서 건강식품하고 향수, 오케이? 그래서 향수 쪽, 그 다음에 온라인 쪽 등등, 이렇게 여러분들이 지금 얘네가 가지고 있는 방향성에 좀 포인트를 잡아가지고 써준다면, 일단은 글을 딱 들어오는 순간부터 우리 쪽 얘기 쓰고 있네, 이 느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 다음에 얘네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얘네가 여기서 신성장 동력으로 좀 가져가려는 게 어찌됐건 건강식품 추천 서비스라든지 이런 맞춤형 건강식품을 어떻게 하려고 하고 있는지, how to 맞춤형, 이건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추천하고 좀 레커멘드하는 수준이라서 너무 여기가 맞다 아니다라고는 제가 단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맞춤형
건강식품 트렌드가 요즘 트렌드고요.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 요거에 대한 관심.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국내 향수 시장을 본격적으로 공략하고자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내 국내 향수 시장. 이제 향수 사업부를 신설을 했어요. 최근에 아모레퍼시픽이. 그래서 얘네가 적합하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해주시고 각각의 내가 관련된 요거와 관련된 뷰티 관련된 에피소드가 있다면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뷰티나 요 코스메틱 관련된 경험이 있는 친구들이 당연히 좋고요. 회사를 선택하는 기준에서는 상품으로 해도 되고 본인의 직무로 해도 되는데 직무 쪽은 있습니다. 직무 쪽은 있습니다. 자, 요거와 구분되게 바로 내려가 볼까요? 본인이 지원한 직무와 관련해서 아래 내용 포함해 주십시오. 첫 번째, 해당 직무를 지원한 이유,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 때 어려움,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본인만의 강점, 본인의 직무 비전 및 목표, 이거는 뭐 같이 우리가 가는 역량 행태로 보여주면 그대로고요. 지원 직무와 관련해서 여기 앞에서 우리가 보여줬던 직무 내용에서 그리고 우대사항에서 그래서 직무 내용과 우대사항을 10분 활용하자. 오케이? 그래서 직무 내용과 우대사항에서 내가 관련된 게 있다면 요것들을 해시태그로 좀 활용하자. 그래서 직무 내용 예를 들면 우대사항 이렇게 있다. 그럼 여기와 관련되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냐? 이 직무 내용 관련하여 이 우대사항 관련하여 자 어떠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여주시고요. 오케이? 그리고 예상되는 어려움인데 여기에서 예상되는 어려움은 당연히 역량에서 가지고 있는 본인의 핵심 직무 역량을 보여주시면 됩니다. 그럼 가령 뭐냐면 여기에서 플랫폼 트렌드 분석 또는 옴니채널 트렌드 분석을 잘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본인이 이 온라인 이커머스 관련해서 이커머스나 어떠한 마케팅 패키지 그 다음에 패키지 디자인 관련해서 어떠한 경험이 있고요. 이때 어려운 점이 요게 어려움이었다. 이게 여러분들이 잘한다는 거예요. 어려워가지고 못한다는 게 아니고 이커머스 관련해서 제가 어려웠던 거는 옴니채널을 반영하는 게 옴니채널을 반영하는 게 어려웠고요. 패키지 관련해서는 어떤 뚜껑, 캡이나 어떤 포장지 디자인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웠다라는 식으로 여러분들이 포커스를 맞춰준 다음에 구체적으로 이제 우리 글의 구성 방식 what to do, how to do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나름 좀 깔끔하게 간단히 보여주려고 하고 있는데도 워낙에 문항 자체가 요구하는 게 많아가지고 그거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들 참 이런 말이라도 하면서 써야지 좀 분이 풀릴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을 가볼게요. 아모레퍼시픽의 아이덴티티 문항이죠. 자, 사람은 아름답게 세상을 아름답게라는 특별한 소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아름다움을 하여튼간 세상을 아름답게 한다는 소명을 갖고 있습니다. 입사한다면 이런 소명을 본인의 직무 영역에서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지, 그죠? 그래서 아름다움에 대해서 소명을 갖고 있다라는 건데 이런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이 인재상이나 그런 부분들 좀 활용해줘도 좋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모레퍼시픽의 인재상과 자신의 직무를 조금 더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인재상 같은 경우에는 공감, 몰입, 전문성, 창의 이런 내용들을 좀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글자를 활용해도 되고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 아예 비즈니스 영역에서 끌고 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네가 지금 어떠한 채널을 활용하려고 하느냐 그래서 맞춤형 추천 그러니까 1인 맞춤 그래서 얘네가 앞으로 하려고 하는 개인 1인 맞춤형 뷰티 전파로 해서 사람을 아름답게 하고 있다. 그래서 예를 들면 1인 맞춤 뷰티를 확장시키려는 게 트렌드이기 때문에 이게 곧 사람을 아름답게 하는 것이다. 너무 써주나요? 자, 그렇게 보이게끔 정의를 해주고요. 두 번째는
이제 여기서 신성장 동력으로 나가고자 하는 향수를 토대로 글로벌로 좀 나가겠다라고 한다면 향수 사업을 토대로 이 고령화 시대에 맞춰서 뭐 고령 인구에게도 이 화장품을 좀 추구하기도 하고 또는 제주 유기농 녹차에서 이제 유산균을 독자 발견해서 막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런 식으로 실제 건강 기능에 맞춘 그래서 향수나 아까 나와 있던 건강 기능에 맞춘 것들을 토대서 세상을 아름답게 한다. 이제 포인트는 제가 여기서 알려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이거예요. 이 문구들을 토대로요. 자, 보세요. 사람을 아름답게 한다는 건 결국에는 대고객 전략이거든요. 어떠한 고객? 그러니까 건강기능식품은 세상을 아름답게 해도 되고 사람을 아름답게 해도 되고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여기에 이게 들어간다야 된다는 게 분명히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을 아름답게 한다는 어원을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면 즉 고객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식품, 이 건강기능식품은 20, 30대도 되겠지만은 우리 고령층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분들의 심신을 아름답게 한다는 측면도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세상을 아름답게 한다는 것도 이런 것들이 모이면 이제 세상을 아름답게 하기 때문에 어떤 걸 넣어도 상관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개인 맞춤형 이제 트렌드로 간다는 것 자체가 이런 내용이다라고 정의를 본인만의 사업 영역과 함께 이 사업 영역과 여기에 문구와의 재정의를 해주실 것을 요청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면접하면 그렇게 질문을 많이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하고 본인이 이거와 관련해서 어떠한 관련 경험이 있는지를 보여주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 경험도 사실 연결고리가 있느냐 없느냐는 만들어주기 나름이거든요. 나는 건강기능식품을 안 해봤는데 이걸 어떻게 맞춰요? 고령층으로 맞추면 되죠. 고령 대상으로 해서 뭐 커피 알바할 때도 만나볼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마음을 먹고 그 다음에 직무에 어디에 연관시키느냐가 중요하지 없는 데 있는 데는 단정 지을 게 없어요. 자소서는 정답이 없는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 4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과제 수행 시 구성원과의 갈등, 조직 문항이죠. 그래서 구성원과의 갈등을 어떻게 됐느냐, 이런 문항들은 이제 좀 여러분들이 어떤 조직에서 있었느냐라는 걸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자, A 조직이 있고, 자, 여기는 또 다른 B 조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험별로, 그래서 위에서 썼던 것들을 여기까지 끊고요. 이제 요쯤 되면 좀 보이죠? 위에서 썼던 거를 여기서 한 번 더 쓸 것 같아요, 저는. 왜냐면 부족하잖아, 경험이. 그죠? 그래서 조직을 드러낸다. 그래서 A 경험, 위에서 똑같은 경험이 있지만 여기서는 어떤 조직이 소속이었는지, 여기는 어떤 조직 소속. 그래서 조직 뭐 꼭 그게 아니더라도 소속 부서, 이걸 드러내라는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보여줘야 될 게 뭡니까? 그렇죠. 본인이 역할이 중요한 거예요. 역할이 있었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역할을 드러내는데 이제 구성원별 역할을 다 드러내는 거예요. 구성원별 역할을 드러내는 거고, 이렇게 해야 이제 갈등 요소를 여러분들이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들이 소통이 안 돼서 싸웠다 이게 아니라 같은 역할들이 있다 보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한 친구는 마케팅을 해야 되는데 마케팅 담당 A라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한 친구는 예산 담당 B 친구가 있어. 둘은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런 갈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갈등이에요. 왜요? 그래서 역할별로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어. 왜 둘이 싸울까? 마케팅은 어찌됐건 expense, 비용이 들 수밖에 없는데요. 예산은 여기에서 로스를 줄이고 어찌됐건 절감을 해야 돼요. 그죠? 여기는 마케팅 같은 경우에는 어찌됐건 외부의 우리의 고객 가치나 상품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비용을 쓸 수밖에 없어. 비용을 늘리는 부서고 여기는 비용을 절감하는 부서야. 그랬을 때 이제 여러분들이 그 사이에서 어떠한 적절한 점을 찾아갔느냐. 근데 이거예요.
사실 취준생이 뭐 얼마나 그렇게 갈등을 다 해결했겠어요. 본인이 동아리 회장이나 어떤 진짜 리더격을 갖지 않는 한, 그리고 그런 동아리 회장을 함으로써도 이런 거를 또 다 주장하기는 힘들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내가 직접 리더였고 내가 회사를 이끌지 않는 한 사실 나오기는 힘든데, 요걸 보고 이런 상황에서 참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다. 그래서 본인이 깨달은 것만 해도 참 잘한 거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런 상황에서는 적절히 이렇게 조율하는 게 중요했고 나도 일조했다. 이 정도만 해도 충분히 이 갈등을 보여주는 것 자체가 저는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지, 네가 해결했어? 네가 해결한 거 아니네? 본인이 해결하신 거 아니잖아요. 이거에 너무 연연하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갈등이 중요해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렇지, 이런 조직에서는 또 이런 조직 간 이기주의 때문에 이런 갈등도 있을 수 있고 업무 간 이견 때문에 이런 갈등이 있을 수 있어. 그걸 보고 싶은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구체적인 상황하고 인물 간 이런 걸 보고 싶다고 예시를 줬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해결 방법에서는 진짜 얘가 해결했네? 이걸로는 자소서에서 보여주기는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 정도 갈등을 보여주고 이거 갈등을 봉합하는 과정에서 참 이런 게 중요하다 깨달은 거 정도만 드러내도 상당히 수준급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마지막 문항입니다. 자기 주도적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끝까지 완수해내야 돼요. 자, 이게 요즘에 아모레퍼시픽이 하고 싶은 얘기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아모레퍼시픽 입장에서는 요즘에 이런 얘기를 상당히 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왜? 원래 시장 주도하는 기업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는 원투펀치죠. 원투펀치. LG, 생활건강 그리고 아모레퍼시픽 이 두 개 기업입니다. 자, 원래는 아모레퍼시픽이 독보적으로 1위를 계속해서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에 LG 생활건강에 1위 자리를 내주게 되고 글로벌 탑 100에서도 LG는 12위, 아모레는 14위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나겠죠. 그래서 이제는 취준생이 또는 경력직을 뽑을 때 자기 주도적으로 한 명의 스타 플레이어 이제 한번 보겠다라는 의중이 이 문항에도 들어있다. 이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일반론을 계속해서 펼치기보다는 정말 네가 주도적으로 어떠한 프로젝트를 이끌어갔느냐 이건데, 자, 여기서 또 우리가 착각을 합니다. 자기 주도적이라니까 나 혼자 내가 다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자기 주도적이라는 게 역할에 따라서 내가 R&R 측면이거든요. 내가 어떠한 롤을 맡고 롤과 그에 따른 responsibility라는 책임을 다하고 있다. 그래서 최선을 다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위에 직무 관련된 경험에서 이런 게 좀 있었다면 또 추가로 활용해 주셔도 좋으니까요. 해 주시고요. 여기서는 목표 설정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모레퍼시픽의 특성을 좀 활용해서 상품 쪽으로 하나를 가져도 좋고요. 하나는 채널 쪽으로 가져가 주시는 걸 추천 좀 해드릴게요. 자, 제 추천은 민도쌤의 다년간의 생각과 어떤 노하우를 토대로 한 추천이기 때문에 그냥 보편적인 추천입니다. 최소한 반타작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상품에 대해서 상품 기획을 하는 데 있어서 본인이 목표를 설정했다면, 그죠? 이게 여러분들이 가지는 첫 번째 컨셉이 되겠죠. 어떤 컨셉으로 갈지, 그리고 이 컨셉을 잡은 이유, 목적, 의도, 이것만 드러내면 이게 곧 뭐가 될까요? 여러분들의 직무 역량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요 녀석을 이제 내가 어떻게 어떤 업무를 했고 어떻게 이끌어 나갔는지 what to do, how to do는 보여주면 이게 끝까지 완수해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크게 걱정이 없죠. 그래서 목표를 설정한다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목표를 설정하고 롤을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이 친구는 되게 업무에 대한 추진력과 자기가 그 업무는 마치 회사의 업무가 아니라 내 업무라고 생각하고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보편적인 거예요. 여기에 따라서 인사는 여기에 관련돼서 상품 기획자 어떤 상품 기획 능력을 키우는 인력 개발에 충실하고 싶다. 재무는 여기에 관련돼서 원가를 최소화시키되 또 어떠한 부분에서는 이익을 최대화시키는 이런 구성들을 이제 고민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채널이에요. 이 채널에 따라서 또 이커머스 마케팅을 해야 되고 또 어떤 회사 재무 쪽에서는 그 손익관계를 논해야 되고 인사 쪽에서는 이 채널에 대한 인력이라든지 또 기존 인력에 대한 교육 이런 것들을 지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중심점을 상품과 채널 쪽으로 잡은 거고요. 그래서 이 채널 쪽에서는 아무래가 이제 온라인 확장을 무조건 선포를 했습니다. 온라인 확장이 없이는 안 되겠다. 그래서 온라인 확장을 9호를 외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외친 입장에서는 자기 주도적으로 한 경험이 온라인 쪽에 좀 기반을 둔 경험들이거나 또는 글로벌 쪽에 근간을 둔 글로벌 시장에 근간을 둔 왜냐하면 채용 공고를 활용해 봤을 때 이 두 가지가 가장 크게 두드러지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기에 관련된 경험을 토대로 자, 그 당시에 목표가 뭐였는지 그러니까 목표는 컨셉 그리고 이유, 목적, 의도를 드러내기만 해도 충분히 이 친구 생각이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하고 어떻게 끝까지 완수하고자 노력했는지를 보여주신다면 상당히 좋은 자소서가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나니까 저도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막 정신이 없을 만큼 많은 내용들이 좀 있었는데 마무리로 한 번만 더 강조해 드릴게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일단 이렇게 많은 글을 쓰는 데일수록 깔끔하게 이렇게 소제목으로 구분이 되게끔 단락별로 단락 나누기를 정말 잘 해주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이 형광 표시한 거는 소제목의 위치거든요. 이 소제목에서 핵심 키워드만 너무 길게 가지 말고요. 제가 여기 한 것처럼 건강식품이다, 향수다. 그러면 회사를 선택한 기준은 건강식품에 대한 경쟁력이다. 향수를 토대로 한 뷰티의 글로벌화이다.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선정을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오케이?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의 개인 컨텐츠는 1번, 2번, 3번까지는 조금은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가되 4번은 좀 부족할 경우에는 위에서 썼던 거를 조직에 추가해서 본인의 구성원들을 조금 더 강조하는 걸로 가도 좋겠고 여기서 핵심은 갈등할 때 단순 소통이 안 돼서 내가 먼저 가서 안아줬다, 얘기 들어줬어요, 귀를 쫑긋하고 경청했어요. 이런 거에 너무 매몰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문제는 자기 주도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떠한 사업 계획이나 어떠한 추진하고자 하는 프로젝트를 좀 드러내는 거를 선호해 드리고 그 프로젝트의 근간은 상품과 어떤 채널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프로젝트로 보였으면 좋겠다라는 저의 권장과 권고사항을 그리고 노하우를 좀 긴 시간이었죠. 전달해 드리면서 제가 남은 거는 추가 설명해 드릴 수도 있지만 제 강의를 직접 수강하시는 분들은 추가로 신청해 주셔도 좋겠지만은 일단 이것만으로도 좀 활용해 주시고요. 조금이나마 도움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저는 아모레포시핑 여러분 합격을 기원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